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딱 내렸는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찝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마음의 눈을 뜨자라는 책이 바로 그 문제, 그러니까 이 안개 속 같은 우리 삶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제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책은 시작부터 아주 뼈아픈 말을 던집니다. 우리는 종종 짙은 안개 속을 헤매듯 삶의 본질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개가 뭘까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매일 보는 SNS 속 화려한 모습들, 정신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그리고 훅훅 바뀌는 내 감정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안개 속의 우리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이 안개라는 건 우리를 겉모습과 감정에 딱 가둬버리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의 비싼 차나 명품 옷만 보고 와, 대단한 사람이네 하고 단정 짓는다거나, 아니면 한번 화가 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은 하나도 생각 안 나는 상태.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답답한 안개를 싹 걷어내고 세상을 좀 선명하게 볼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이 책은 아주 강력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해답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 마음의 눈입니다.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진짜 제대로 보기 위한 우리 내면의 렌즈, 그리고 이 책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의 눈이라고 하니까 무슨 신비한 초능력 같은 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책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표면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우리 모두가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깊은 인식의 기술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가진 육체의 눈이랑 마음의 눈이 보는 건 이렇게나 달라요. 우리 육체의 눈은 그냥 겉모습, 스쳐 지나가는 감정처럼 딱 드러나는 것만 보잖아요. 하지만 마음의 눈은 그 너머에 숨어있는 핵심적인 본질, 진짜 가치를 찾아내는 거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보기인 셈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마음의 눈이라는 특별한 렌즈를 가지고 어쩌면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이죠. 바로 사람을 꿰뚫어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주 오래된 격언 하나를 인용하는데요. 이게 참 와닿습니다. 호랑이는 그릴 수 있어도 그 뼈는 그릴 수 없고 사람의 얼굴은 알아도 그 마음은 모른다. 결국 다른 사람을 진짜로 안다는 게 이렇게나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호랑이의 화려한 줄무늬만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때 마음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줄무늬, 즉 그 사람이 겉으로 보여주는 말과 행동 너머에 있는 뼈대를 보게 해주는 거죠. 저 사람을 진짜로 움직이게 하는 그 근본적인 성품, 숨겨진 의도, 그리고 가치관이 뭔지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책에서는 특히 교원영색이라는 걸 조심하라고 아주 강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민 얼굴 표정으로 자기 진짜 속마음을 숨기는 위험한 가면 같은 거예요. 어쩌면 SNS에서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누군가의 모습, 아니면 비즈니스 미팅에서 오가는 과도한 칭찬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가면을 매일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내 감정이 내 시야를 가릴 때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책이 진짜 재밌는 게 이 감정의 양극단을 딱 짚어서 경고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완전히 푹 빠지면 어때요? 그 사람 단점 아예 안 보이죠? 콩깍지가 제대로 씌이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를 막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건 절대 인정하기 싫잖아요? 그쵸?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너무 좋아하지도 너무 미워하지도 않는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 잡힌 시선.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스케일을 좀 키워서 조직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의 시선으로 관점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눈은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거든요. 이 책에서는 리더를 크게 군자와 소인,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군자는 팀과 공동체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고요. 소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욕망과 이득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죠. 마음의 눈이 있다면 누가 진짜 우리 조직을 위하는 리더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비유가 리더십의 본질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진정한 리더는 깊은 못에다가 서듯 조심하고
살얼음을 밟듯 경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서 움츠러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겸손함과 신중함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마음의 눈을 뜬 리더는 이런 덕목들을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는 거죠. 항상 위험과 책임을 잊지 않는 경계심, 그리고 편견 없이 공정하게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세, 심지어는 팀원들 자신도 몰랐던 숨겨진 잠재력까지 발견해내는 통찰력까지.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마음의 눈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고도 넓은 경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조직을 넘어서서 세상 전체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경지입니다. 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마음의 눈을 뜨면 개인을 넘어서 우주 전체에 보이지 않는 변화의 흐름까지 감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아주 노련한 뱃사공이 물결의 작은 움직임만 보고도 앞으로 바다가 어떻게 변할지 아는 것처럼 세상의 미묘한 신호를 읽어내는 거죠. 여기서 대교묘류라는 멋진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대한 가르침에는 분류나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경제, 역사, 과학, 예술을 다 따로따로 보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전체 그림을 보는 경계 없는 시야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눈앞의 나무 한 그루만 보는 게 아니라 숲 전체를 보고, 심지어 그 숲을 만들어내는 사계절의 변화, 즉 시간의 흐름까지 꿰뚫어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음의 눈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결국 마음의 눈을 뜬다는 건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둘러싼 이 혼란스러운 안개 속에서 한 걸음씩 빠져나와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명료함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긴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 그러니까 인간관계든 일이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든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초점을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에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본질로 옮기는 훈련, 그게 바로 마음의 눈을 뜨는 과정인 거죠.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 마음의 눈은 대체 뭘 보고 있지? 라고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에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아주 작은 힌트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